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주는 웅장한 자연의 품. 신비로운 숲, 아름다운 숲, 생명이 움트는 숲으로 갑니다. 봄이 무르익은 조계산에선 느린 걸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가 솟아납니다. 숲에서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안는 대자연의 선물. 찬란한 햇살과 따사로운 바람이죠. 제가 워낙에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무와 꽃 보러 자주 오기도 하고요. 일단 조계산에 오면은 굉장히 녹음이 푸르르잖아요. 봄, 여름, 가을까지. 그래서 초록이 주는 그런 편안함, 물소리 또 새소리 들으면서 오는 편안한 그리고 위안이 되는 느낌 때문에 오게 됩니다. 굽이굽이 부드러운 산자락마다 생명이 움트는 봄. 온 산을 뒤덮는 연두빛 용단이 싱그럽습니다. 천년불심길은 조계산의 천년 고찰인 송광사와 서남사를 이어주는 길이라고 하여서 천년불심길이라고 합니다. 조계산은 47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 자원의 보고. 소나무와 참나무, 편백나무 군락지가 유명합니다. 편백나무 숲에 들어서면 구도자의 행렬을 보는 듯한 경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늘로 쭉쭉 올라가 있어서 나무들이 울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년불심길 바로 초입에 있는 여기 편백나무 숲까지 오셔가지고 벤치에도 앉아 계시고 충분히 휴식을 즐기시고 가족끼리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정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살림력에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듯 올곧게 뻗어나간 편백나무 아래 사소한 바람에도 흔들릴 듯 여리여리한 생명들이 눈에 띕니다. 해사한 미소가 아름다운 야생화죠. 매미꽃이라고 하는데요. 매미가 오는 여름에 피는 꽃이라 매미꽃이지만 여기 조계산의 매미꽃은 봄에 피기 때문에 봄 매미꽃이라고 부릅니다. 봄에는 이렇게 매미꽃, 그다음에 노랑 제비꽃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오색, 구슬붕이, 또 은난초 등등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리산의 깃대종인 희열이라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나무입니다. 조계산에서는 등산 중간중간 하실 때 희열이 나무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다양한 수종들이 너무나 반갑고 잘 자라주어서 고맙고 또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번잡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싶은 날, 우리는 숲으로 가고 계곡으로 향합니다. 조계산 동쪽 기슭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줄기, 서남사 계곡입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무지개 다리, 승선교의 영롱한 자태는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사진작가들의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계곡과 이 다리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할까를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두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다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경이롭습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품고 있는 태고종의 총림, 서남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남사는 옛 모습 그대로 원형을 유지한 사찰이자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문화유산의 보고. 연분홍 꽃비가 내리는 봄날의 서남사는 사랑스런 빛깔로 물들어갑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다는 표현이 사실 또 추상적이긴 하지만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할 때 얼마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찰을 꼽으라면 조계산이 품고 있는 서남사가 으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대웅전 건물을 정말 주목을 합니다. 조선 영조 때 소실이 되고 여기가 빈토로 남아 있었어요. 정조대왕이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이 서남사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순조를 낳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이 대웅전을 짓게 된 거죠. 당시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죠. 서남사 달마전 후원에는 돌로 만든 수조 4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 바치는 청정수에서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허드렛물까지 각각의 용도를 나눠 놓은 석조. 수행을 통해서 거친 심성을 다듬고 해탈에 이르는 불교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찰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온 차문화.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 1500여 년은 서남사 야생차밭의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며 깨달음을 얻었던 승려들에게는 차를 수확하고 덮는 것 또한 수행의 과정이죠. 이 차라는 것이 원래 이 남쪽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에요. 예. 이게 이제 차 북한계선이 변산반도에서 울산 정도로 되는 그 예. 밑에 지역.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는 개경이나 이쪽 중심으로 해서 큰 사찰들이 엄청 많았죠. 예. 하지만 차가 생산되는 아. 그 절들은 요 남쪽에 있는 데밖에 예. 없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심고 가꾸고 해서 자생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곳 중에 이제 거의 서남사가 뭐 유일하다 할 예. 정도로. 오롯이 자연이 키워낸 야생차는 여간에선 그 맛을 보기 힘든 귀하디 귀한 차. 아낌없이 내어준 마음이 더해지면 차 맛은 더욱 깊어지고 감미로워집니다. 다도일미라고 내 생각에서는 차와 도는 같은 맛이다. 이 마시는 자체로 예. 또 공부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 이 봄바람이 불어와서 그런지 차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음 쫙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서남사에 머물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숲은 늘 그곳에 있고 사찰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 대자연의 품으로 느린 발걸음을 옮겨보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자 하우스. 쪼리개도 사왔네. 아이고 애들 너무 시끄럽다. 부안으로 귀농해서 귀농 4년 차인 엄수연입니다. 저는 이름은 정연규고
부산이 고향이고 귀농을 해서 4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해줄게. 아유. 왜 나도 잘한다. 일로 와봐. 나도 잘한다. 이만큼 올라왔잖아. 일로 와봐. 귀농해서 돈독해진 것도 있고 농촌에서 이제 같이 살려면 사실 잘해줘야죠. 도시에 있던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또 잘해줘야만 또 같이 살 수 있는 게. 자, 그때 가자. 덥다. 야, 씨를 진짜. 여기 줄 치는 거부터 써야 돼. 이제 일단 심어야 돼. 처음에 너무 심는 거 아니야? 참외 조금만 심을까? 호박 심을까? 잘 커가지고 모아야 될 텐데. 참외. 저희는 지금 13,000여 평에 생강, 마늘, 고추, 콩류, 잡곡, 벼 이렇게 재배하고 있어요. 바질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다 관리해야 돼 이제. 나는 몰라. 나 잘할 수 있어. 텃밭은 나는 몰라. 산채 찍을 때 하면 돼. 부산에서 제가 태어나고 거의 40년을 거기 산 거죠. 남편이 귀농을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근처에 계시는 분께 한 8개월 정도를 거기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직접 배웠어요. 저는 그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다리야. 다리 아파 죽겠다. 몇 개 남았지? 지금 한 10개. 꼬꼬마 수분 많이 열려라. 아이고 다리 힘들어 죽겠다. 빨리 가자. 아이 다리야. 여기 여기 심어야지. 뿌리는 거 심는다고? 고기는 앞에 허브 심자. 밥 먹자. If you lift him up, you might just touch the sky. All the lonely bees. 오빠 이러려면 힘내야 되니까 고기 오빠 다 먹어. 많이 먹자. If you loosen up, you might just learn to fly. All the highs and the lows and the way it all goes, you can't let them keep you down. If you're lost. 힘든 거는 일단 뭐 친구나 가족이 가까이 없고 편의시설이 좀 멀리 있다는 거, 배달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불편한 점이고, 그리고 겨울에 눈이 쌓이면 그 저희 저 아래쪽에서부터 차가 못 올라와요. 그래서 겨울의 삶은 조금 다르죠. 과자가 낼게 없던데. 소파에서 있는 거 좀 갖다. 저희 강아지들은 보더콜리이고요. 저희가 여기 귀농하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큰아이가 썬더, 그리고 썬더의 와이프 에리카, 두 아이들의 자식인 솔라예요. 저희 가족과 썬더네 가족, 두 가족이 살고 있어요. 애들이랑 이렇게 밖에서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네. 그래. 풀 조금 뽑고 전에 뽑았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자주 뽑아주면 좋으니까 하고. 그래, 풀은 매일 뽑아야지. 사이사이 풀 좀 뽑고 나는 이 그래, 또 고랑이 풀 잔소리 뽑을 테니까. 시작했다. 되겠다. 아이고 진짜 저번에 뽑았는데 왜 이리 풀이 많지? 어? 저번에 뽑았는데도 매일 풀이 또 뽑아야지. 있네. 이거 얘들은 진짜 빨리 번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할 일이 되게 많고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귀농을 하면 무조건 좀 쉬어야 되겠다. 산속에서 멍만 때리고 오로지 쉬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었거든요. 와서 생활하다 보니 역시 저는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라 남편이 농사 짓는 것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What if I wake up happy? And what if I wake up sad? Sorry
sorry if I said something that made you mad. Wishing that I could call you. 얘들 죽지도 않아. 진짜 안 죽어요. When I wake up, you're not next to me. Guess I'm missing all your energy. 귀농하면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제가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소리가 시끄러워서 깨고 밖에 나오면 맑은 공기 속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사계절이 살아있는 것을 바로 옆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손님들이 와서 차 마시면 이쁠 텐데 야, 굉장히 좋죠. 서울에서 살러 왔다는 거, 부산에서. 부산. 부산에서 왔다는 것이. 처음에는 농사 걷기 좋았어요. 조금 늘었죠, 조금. 많이 낫기. 네, 잘 먹을게요. 아까 먹었다는 말씀, 지금 이제 풍뎅이. 농사나 생산은 남편이 거의 전담을 하고요. 저는 가공센터를 맡고 있는데 수확철에는 수입이 있지만 수확철이 끝나면 농한기에는 일도 없고 수입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귀농한 저희로서는 일정한 수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첫 해에 왔는데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은 안 하는데 밭을 갈아엎어야 될까? 아 그때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날라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공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혹시 이거 한번 봐요. 왜냐면 제가 직원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없어도 이게 공장의 생산이 돌아가야지 제가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계가 사실 조금 만지기가 저는 부담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 효소 처리 농식품 가공 시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잘 되어 있는지 이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부안군청에서 군 의원님들과 이제 기술센터에서 함께 나와주셨거든요. 팬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신가요? 농장과 가공센터를 연계해서 6차 산업으로 제가 19년도에 햇마늘로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찍어놓은 사진이랑 자료랑 준비해가지고 3, 4개월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성과가 또 괜찮았어요. 고객님들의 반응도 좋았고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힘도 되고 우리도 가능성이 있구나, 열심히 하면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참 신기하거든요. 저희 농산물 바르고 정직하게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그거로 해서 또 수익이 창출되면 지역에서 받은 만큼 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을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오늘 함께 답사를 떠나볼 곳은 형산강입니다. 포항의 도심을 가로질러 영일만 바다로 내달리는 형산강. 포항의 젖줄인 이 강물을 따라 어떤 시간이 흘러왔을까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동네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동네 답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동네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포항 경주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형산강입니다. 그렇죠. 사실 형산강은 울산에서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시작하여서 경주를 적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항으로 해서 동해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울산이다, 경주다, 포항이다 나눠져 있지만 네. 형산강으로 본다면 자연은 그런 구별이 없는 거죠. 사실 경주와 포항을 오가다 보면은 자전거를 타든 혹은 자동차를 타든 형산강을 항상 끼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장 인접한, 친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강이 바로 형산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수변 공간, 그죠? 그리고 네. 강이 있으면서 훨씬 더 어떤 여유, 힐링의 장소 이러한 것으로 또 각광받고 있는 오늘날 형산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끼고 있어서 잘 알 것 같지만 우리가 몰랐던 형산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형산강 답사기의 첫 번째 코스는 역사문화관광공원입니다. 2020년에 문을 연 이곳은 경주시와 포항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조성되는데요. 조선시대 융성했던 부조장의 옛 명성과 역사를 되새기고자 만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솟아있는 산이나 흐르고 있는 강, 이름을 알게 되면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서 있는 이 형산강에도 그런 그 유래가 있습니다. 네. 전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 뒤에 보이는 것이 한쪽은 형산, 네. 그리고 제산. 지금은 형산강으로 해서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지만 네. 한때는 저게 같이 붙어서 형제산이군요. 그렇죠. 형제산이 있었는데요. 신라 마지막 왕이 이제 경순왕이고요. 네. 경순왕 아들이 김충태자가 있었습니다. 오. 그 김충태자가 용으로 이제 성천하기 위해서 뱀으로 되어 있다가 100일 안에 네. 그 뱀을 뱀이라 하지 않고 용이라고 불러주면 용으로 성천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네. 100일째가 되어 가던 날 할머니가 손녀가 워낙 우니까 아기를 달래려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아이고 징그러워라 저기 왜 뱀이 저기 있지? 네. 이제 이러니까 아기가 아니 할머니 저게 왜 뱀이냐고 저건 용이라고 이랬던 거예요. 불렀군요. 용이라고 불러준 거죠. 그 순간이 이제 김충태자가 뱀의 옷을 벗고 네. 이제 용이 되어서 성천을 하게 됩니다. 그 성천을 하면서 성천할 때 그 꼬리로 쳤는 것이 이 형제산, 형산과 제산 사이를 쳐서 강물이 아래로 흐르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쪽은 이제 상습적으로 홍수가 늘 졌던 예. 그래서 강이 막혀있던 곳인데 형제산이 열리면서 그 강이 동해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쪽에 그 어떤 늘 홍수가 치던 이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었죠. 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 땅 이름을 그때 애기 그러니까 네. 용이라고 불러줬던 애 이름을 따서 이 지역 이름을 불렀는데 네. 걔 이름이 유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유금리군요. 예, 지금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가 그때의 유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그 형산강은 형산에서 따서 형산강이 되었는 전설이 있습니다. 형산강 답사기. 이번에는 형산강에서 누리는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 떠나볼까요?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려볼 수도 있고요. 전국 8도의 보부상들이 모였던 옛 부조장터의 역사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형산강과 함께 흘러온 오래된 이야기에 다시 귀 기울여 볼까요? 형산강 하면은 또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일,
부조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축제도 종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료들이나 비석들이 남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조장은 사실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성행했던 시장인데요. 네. 서해에는 강경장, 네. 남해에는 마산장 하듯이 네. 동해에는 부조장 할 만큼 조선시대 3대 시장이 들어갔을 만큼 규모가 굉장히 컸었죠. 여기 이제 비석들이 있어서 그때의 역사를 증거가 되는 자료가 되는 거죠. 사실 강 하구에 있다 보니까 네? 뭐 홍수가 지거나 가뭄이 지면 또 이 시장이 또 이게 폐시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현감이 이 시장을 다시 살렸다 해서 그 했는 행정을 어떤 선정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시 선정비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시장이 있었다라는 자료가 남아 있는 그런 비석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현장이 좀 공사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부조장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시민들 편의 시설을 두었거든요. 네. 이러한 비석 또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제는 옮겨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교육의 장소로도 네. 어떤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산강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 형산강 장미원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포항의 시화인 장미가 만발한 이곳.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강이 도시 생활의 갑갑함을 잊게 하는데요. 그렇게 형산강의 또 다른 이름은 힐링의 강이겠죠? 이곳에 서면은 형산강의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길 건너에는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5월, 6월이 되면은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바로 형산강 장미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활짝 폈는데요. 네. 오랜만에 와봤는데 그죠? 형산강은 이렇듯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걷기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면서 네. 또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힐링도 되고 그러니까 강이 제가 젖줄이라는 말에서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어떤 시장을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네. 지금은 정말 여유의 공간 또 이러한 어떤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공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이 형산강 주변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예, 포항은 정말 형산강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게 동해로 연결되는 어떤 또 마지막 하구가 되기 때문에 또 형산강은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만큼 형산강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끝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도 형산강이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산강의 유효한 물결 위에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만의 빛깔이 함께 흘러왔습니다. 여러분도 깊고 진한 형산강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현재 할머니들이 호랍이 되면 판매합니다. 한번 맛보고 가세요. 오세요, 오세요. 싱싱한 사계리 소라 사세요.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바다의 맛 꿀소라. 쫀득쫀득한데 아주 진짜 맛있네요. 바다 향기도 나고 아주 제주의 맛이 진짜 제대로 납니다. 맛있네요. 제주의 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꿀소라. 바다향 가득한 소라 맛보러 지금 떠나보실까요? 청정 바다로 이름 높은 안덕면 사계리. 찰진 물살에 해산물 맛있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바다로 향하는 해녀 삼촌들. 어떤 물질 작업하시러 가시는 길일까요? 천연 쑥 타올로 수경도 깨끗하게 손질하고 바다로 출발! 여기 요즘은 소라채치. 이제 5월달 나면 5월달까지 하면은 끝. 그때 되면은 6월달부터는 성게잡이. 막바지 소라 수확에 나서는 해녀 삼촌들. 오늘 소라를 많이 잡을 수 있을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물질 포인트에 도착했네요. 태왁과 망사리를 벗삼아 푸른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해녀 삼촌들.
제주 바다가 사철 키운 소라 찾아 삼촌들의 자맥질도 한참이나 이어집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한눈에도 망사리가 묵직해 보이네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물질에 지친 듯 하지만 그래도 망사리 속 싱싱한 소라가 보람이네요. 지난 겨울부터 공동으로 이어진 소라잡이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삼일 자방 담가놨다. 시합에서만 한꺼번에만 받아가는 거. 수확한 소라를 가지고 오는 길, 마음만은 넉넉할 것 같네요. 이렇게 공동으로 수확한 소라는 가까운 곳 바닷속에 모아두는데요. 그러니까 천연 수족관인 셈이죠. 얼마 뒤에 있을 마을 행사에서 사용한 소라를 미리 장만해 두는 겁니다. 이른 아침 해녀 삼촌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엊그제 잡아서 물에 담가둔 소라를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갓 잡은 듯 싱싱해 보이죠? 수확물은 언제나 반갑지만 그래도 바다 상황이 예년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생산량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에 미역 같은 해조류들이 너무 많이 나서 소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잡기가. 그래서 양이 조금 적은 겁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열리는 소라 특판 행사를 앞두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라 요리를 위한 손질이 한창인데요. 딱딱한 뿔소라는 이렇게 손망치로 톡톡톡 두드려주면 손쉽게 깨집니다. 껍질을 깨면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한 속살이 드러나는데요. 소라 살 부분만 야무지게 준비합니다. 깨끗한 물로 여러 번에 걸쳐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딱지를 떼어주는 데는 숟가락만한 게 없죠. 살은 얇게 점이듯 쓱쓱 썰어줍니다. 그냥 먹어도 꿀맛이죠. 이건 뭐냐고요? 전복 내장인데요. 칼로 마구마구 다져줍니다. 이제 따로 준비한 소라살에 전복 내장을 넣은 뒤 잘 섞어주는데요. 이거 뭔지 아실까요? 네,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밥도둑, 바로 소라 젓갈입니다. 닭의 식성에 따라 가지고 초장에 젊은 사람들은 치아가 좋으니까 꼬들꼬들하니 날 걸로도 초장에 적셔 먹고 젓갈로도 먹고 장아찌도 좋아하는 사람은 장아찌도 먹고 다 식성에 따라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엔 또 무슨 요리일까요? 잘 삶은 소라를 빙빙 돌려서 살만 요렇게 빼냅니다. 그런 다음 얇게 잘 썰어주는데요. 간장 양념을 넉넉히 부어준 후 잘 재워줍니다. 그다음 소라 꼬치 구이를 빼놓을 수 없죠. 소라를 넉넉하게 꼬치에 꽂아준 후 노릇하게 구워주면 되는데요. 단짠단짠 쫄깃한 맛이 일품.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그만이죠. 그 사이 아까 장만해둔 소라 장아찌를 통에 담아 준비하는데요. 아니, 소라 요리가 이렇게나 다양했네요.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소라를 많이 구입을 해갔었는데 수출이 터지냐고 했는데 일본 수출을 막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이제는 우리 해녀님들이 어천계장님 비롯해요 해녀회장님이 생각해서 이거 비대면 이 소라 구이도 하고 팔기도 하고 젓갈도 담아 팔고. 드디어 비대면 소라 특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녀 삼촌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소라 요리들도 일렬종대. 시중보다 저렴하게 준비해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나던 올레꾼들과 관광객들이 잠깐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영 쉽지가 않네요. 하나 더 못 폴키요. 하나 더 못 폴키요. 하나 더 못 폴키요. 소라는 유명해오다만 팔로 가서 못 폴크다게 그게. 사가지 않도 아니고 먹지도 아니고 어떻게 살까 우리 밥 굶고 주고 싶다 진짜로. 포기할 해녀 삼촌들이 아니죠. 와, 결국 해녀 삼촌들 해내셨네요. 어서 와요 젊은이들. 사계의 소라는 처음이죠. 아무래도 소라 꼬치에 눈길이 가는 것 같죠. 혼을 쏙 빼놓는 삼촌들의 판촉 솜씨에 엉겁결에 집어들었는데 맛이 어떤가요? 일단 아주 통통해요. 살이 꽉 차 있고 쫄깃쫄깃하고 싱싱하고 맛있어요. 역시 제주도의 맛. 아 좋아. 일단 물고가 트이니 손님들이 오시네요. 사계리 소라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거죠. 소라 맛도 보며 해녀 삼촌들과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크기를 보세요. 굉장히 큰 소라를 가지고 양념해서 먹는데 일단은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고기 산적 이런 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다상에 올리는 거라면 소라 산적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네. 소라 산적 추천합니다. 제주의 남쪽 사계리 바다가 키우고 해녀 삼촌들의 정성이 가득한 뿔소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고소한 풍미와 노릇한 모양새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그것! 튀김! 오늘 만나볼 음식은요, 평범함을 거부한 이것! 바로 눈과 입이 즐거운 이색 튀김 로드! 오, 이것도 튀겨 먹었어? 튀기면 더더더 맛있어진다는 이색 튀김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여러분, 이 튀김은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튀김은 이 바삭한 맛과 향, 그리고 저희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튀김 중에서도 이색 튀김을 한번 찾아서 제가 떠나와 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집이 여기 자라란 있거든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되게 맛있는 이색 튀김을 찾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뭐 냄새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족발집인데요, 사장님. 제가 오늘 튀김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색 튀김의 주인공은 바로 야들함이 핵심인 족발. 어머, 아니 근데 사장님 튀김 요리를 선보인다고 하시더니 웬 족발을 선보이세요? 네, 근데 이 족발 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들어는 보셨나요? 이색 족발 튀김. 매일 들여오는 국내산 돼지 앞다리를 전통 방식 그대로 푹 삶아 살코기만 분리해주고요. 그 다음 튀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장님만의 비법 반죽을 만들어 골고루 묻혀줍니다. 아니 근데 족발튀김은 이렇게 일반 튀김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튀길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세요? 족발 껍질 자체가 콜라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워요. 최고 중요한 거는 이거 옷 입히는 거예요. 얘도 튀김의 생명은 뭐예요? 튀김옷이죠. 그렇지, 그렇지. 비는 부분 없이 꾹꾹 눌러가며 족발에 튀김옷을 익혀주고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이 순간. 바로 이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 노릇노릇하고 바삭한 족발의 모습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이런 튀김 족발을 어떻게 하다가 발명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본래 그 치킨을 많이 했어요. 치킨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튀김닭 조리 방법이라고 발명 특허를 대한민국 최초로 받았을걸요. 어머. 치킨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치킨처럼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족발을 좋아하고요. 사장님의 남다른 열정과 노하우로 탄생한 족발튀김. 야, 이 비주얼 좀 보세요. 맛이 상상이 안 되시죠? 자, 우리 사장님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튀김족발 완성됐습니다. 아니, 이게 옆에서 튀기는 걸 봤을 때도 바삭한 느낌이 들던데 지금 보면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이게 이거 봐, 그냥 완전 튀김이에요, 튀김. 제가 이 튀김족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려한 비주얼만큼 너무 궁금했던 족발튀김의 맛. 우와! 껍질은 진짜 튀김처럼 바삭하면서 고소한 그 딱 튀김 맛이 나고요. 어쩜 이러지? 안은요, 족발이 탱글탱글하면서 우리가 그냥 먹는 온족발처럼 엄청 촉촉해요. 네네. 와, 이 튀김족발 만드시면서 시행착오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많았죠. 그 족발하고 튀김옷하고 이렇게 딱 지금처럼 딱 붙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수천 번 튀겼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족발튀김. 바삭한 식감은 물론이고요. 촉촉하고 쫀득한 족발의 맛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단연 일석이조의 맛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정말 잘 먹네요. 야, 저는 족발하면 이렇게 따끈하게 삶아져서 좀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한 거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바삭함이 더해지니까 이것도 진짜 별미네요. 이색튀김 인정입니다. 와. 다음으로 이색튀김을 찾아간 이곳.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이 소리 들리시죠? 제가 찾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들린다. 어머, 여러분. 본디 이 소리를 하면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빗소리일 리는 없잖아요. 이건 튀김 소리인데 이번에도 뭔가 맛있는 튀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보시죠. 이 소리는 그냥 걸어가도 됐을 텐데 굳이 왜 저랬을까요? 어머, 이 소리인데 어머,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이색튀김을 찾아서 이렇게 여정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빗소리가 쫙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킨 아닌가요? 이게 보기에는 치킨처럼 보이셔도 치킨이 아닙니다. 이게.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치킨이 아니라고요? 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아니 보기엔 딱 치킨인데요. 어머! 이거 뭔가 낫지? 이거 맛있는데 뭔가 이거 치킨이 아닌데 그죠? 이거 뭐예요, 사장님? 이거는 치킨이 아니라 저희 돼지갈비로 만든 겁니다. 재료를 보니 정말 돼지고기가 많네요. 돼지고기부터 파, 생강, 각종 과일까지 준비해주고요. 양념을 재워가지고 이렇게 튀기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돼지갈비 부위는 아니고 목전지 부위를 사용해서 돼지갈비 양념에 재워서 숙성한 후에 튀기고 있습니다. 숙성까지 해요? 네. 고기튀김이라고 해도 튀김 안에 들어가는 양념고기를 만드는 과정은 구이용 고기와 같은데요. 천연 재료를 이용해 깊은 맛을 내고 숙성의 과정도 거쳐야 한답니다. 이게 한 3일 정도 숙성을 하면 우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튀기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야, 이게 3일 정도 숙성한 거래요. 근데 딱 보니까 색깔 같은 게 훨씬 진해졌네요, 그쵸? 네. 우와. 바삭하고 싱싱한 튀김을 위해서는 깨끗한 기름은 기본 중에 기본. 숙성한 양념고기에 튀김옷을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주면 익숙한 비주얼의 새로운 튀김의 탄생. 돼지갈비 튀김이 완성됩니다. 저 맛도 생각나네요. 아니 이렇게 돼지갈비를 튀기는 건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거를 튀길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이게 너무 오래 튀겨버리면 안에가 안 부드럽고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튀겨야 됩니다.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주면 들어는 보셨나요? 고기튀김의 끝판왕. 손이 가요 손이 가 갈비튀김의 손이 가는 멈출 수 없는 중독. 돼지갈비 프라이드 완성입니다. 자, 맛있게 튀겨진 돼지갈비 후라이드 맛을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겉에가 바삭바삭하니 진짜 잘 익었거든요. 기대에 찬 첫입. 와, 겉은 진짜 치킨처럼 튀김옷이 진짜 바삭바삭한데 속이요, 저희가 진짜 잘 구운 돼지갈비를 먹듯이 엄청 부드럽고요. 이 양념 맛이 우리 사장님께서 진짜 갈비를 하셨어서 그런지 정말 호불호 없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달달한 돼지갈비 있잖아요. 갈비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본격적으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 돼지갈비 프라이드. 양념을 찍으니까요. 마치 양념치킨을 먹는 것처럼 매콤달콤하니 중독되더라고요. 어우, 배부르다, 배부르다. 여러분, 저와 오늘 함께한 이색 튀김 로드 어떠셨나요? 왜 튀겨야 하는가, 그리고 왜 튀긴 건 맛있는가를 저희 눈과 코, 귀, 그리고 입으로 한번 만족시켜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요, 이렇게 바삭하고 맛있는 이색 튀김으로 맛있는 한상 어떠실까요, 여러분? 2리포터는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맛있는 냄새에 바삭한 식감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제대로 느꼈던 이색 튀김 로드.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세요.